30년 지기 최측근으로 이른바 성남 라인의 실세 중에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놓고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저희 TV조선의 단독 취재 결과요.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던 2003년에 본인이 받아야 할 2천만 원 상당의 수임료 또 성공보수를 김현지 실장이 받도록 권리를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경위는 좀 더 확인이 돼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표면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대통령이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김 실장에게 준 거다 이런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채권을 넘겨준 것에 혹시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또 결과적으로 탈세 의혹의 소지는 없는지 의문점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 문제의 소송이 벌어진 건요,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김현지 실장은 이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이 성남 시민 모임에 1998년 합류하면서 인연을 시작했고, 2003년에도 이 대통령이 공동 대표로 있던 이 한 시민 단체에 김 실장이 사무국장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개인 간 소송에 이 변호를 맡았던 이 대통령이 이 성공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이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나섰는데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입수한 이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고는 2003년 5월 16일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른 수임료 및 비용 청구권 일체를 양수하고 같은 날 소외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문장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이제 소외인이라고 하는 건 이재명 당시 변호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 내용만 놓고 봤을 때 이 대통령이 분명한 당사자인데 이 대통령이 성공보수를 받을 그 권리를 김현지 실장에게 넘겨줬고 이에 따라 김 실장이 이 대통령의 대리인이 돼서 이 소송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당초 변호를 맡았던 그 의뢰인이었죠. 그 사람에게 본인이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소송 당사자가 돼서 채권을 요구하게 됐다. 이런 사실도 알렸다는 겁니다. 소외인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소송 밖에 있는 인물, 그러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 소송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인물을 소외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 대통령 대신에 소송의 원고 당사자가 된 김현지 실장 측의 이 변호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새 정부 들어서 유엔 대사로 임명된 차지훈 당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원고인 김현지 실장은 결국 재판에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2천만 원 상당의 이재명 변호사가 받아야 할 수임료 그리고 성공 보수를 바로 김현지 실장이 대신 받게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재판을 승소한 뒤 2천만 원 상당의 돈이 실제로 김현지 실장에게 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요. 판결문상 소송 당사자가 김 실장인 만큼 일단 김 실장이 그 돈을 갖게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판결문도 이 대통령이 그 돈을 받을 권리를 김 실장에게 넘겼다는 점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요. 왜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소송에 나서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 변호 활동했고 그래서 소송에서 이겼고 결과적으로는 소송에서 이긴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 성공보수도 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왜 이렇게 그 받아야 할 그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청구하는 소송에 직접 나서지를 않고서 법률가도 아닌 김현지 실장을 소송의 당사자로 내세웠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이제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대통령이 김 실장한테 뭔가 빚을 져서 갚아야 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승소금으로 대신 갚았다.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 아까 저희가 2003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대표를 맡고 그다음에 김현지 실장이 사무국장을 맡았던 그런 시민단체 활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김현지 당시 사무국장이 했던 활동에 대한 임금을 비롯해서 이 대통령이 뭔가 김 실장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성공보수 권리를 넘긴 건 아닌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입니다. 또 이것과 달리 김 실장이 당시 이 대통령의 변호사 사무실에 정식 등록돼 있었던 직원이었다면
그 사무실 차원에서 성공보수를 챙긴 거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을 봤을 때 김 실장은 또 무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가정은 일단 배제해야 할 듯합니다. 맞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김현지 실장이 당시 이 대통령 변호사 사무실 재무회계 등을 맡는 직원이었다면 이 대통령의 성공보수 권리를 양도받는 방식으로 이재명 변호사의 재정 문제를 대신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당연히 합법이고 세무관계에서도 탈세 소지를 없앴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당시 시민단체 사무국장을 맡았을 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이력은 알려진 것이 없고요. 해당 판결문에도 김 실장의 직업은 무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문대로라면 그렇다면 이재명 변호사는 대체 왜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한테 2천만 원의 거액의 채권을 넘기고 소송까지 하도록 했는지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루라 기자가 현직 변호사들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통화해 보셨죠. 네, 일단 이 공통적으로 나온 의견은요. 이 성공보수를 둘러싼 분쟁의 경우 변호사가 이 의뢰인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이 대통령이 이 측근이자 믿을 만한 사람인 김현지 실장을 내세웠을 거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요, 원래 이 채권 양도 같은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이 줘야 할 돈이 있다는 등 그 이유가 왜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데 만약 그런 이유가 없이 이 원활한 소송만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그 소송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원활한 소송만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를 했다면 일종의 허위 채권 양도로서 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당시 소송 상대방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원도 문제 없이 넘긴 것 같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으로 이 대통령이 의뢰인이었던 사람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모양새가 또 부담스럽기도 하니까 자신은 개입하지 않고 김현지 실장을 대리로 내세웠을 가능성, 지금 이게 제기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야 한 변호사는 이 변호사가 직접 이 성공보수 채권을 다룰 경우, 성공보수 이 소송에 나설 경우 변호사의 업무나 역할 등을 따지고 들어서 그 액수가 깎이거나 또 소송이 복잡해질 수 있지만 만약 제3자인 김현지 실장이 소송 당사자로 나서게 되면은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 나는 그 전에 수임 관계는 모른다. 못 받은 돈을 그냥 돌려달라. 이런 이제 간단한 주장이 가능해지면서 소송 자체가 간단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김 실장에게 양도된 금액 자체가 2천만 원 상당으로 상당히 크고 양도를 받자마자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는 등 그다음 절차들이 꽤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도 자연스러운 채권 양도 이 소송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당사자들의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소송을 하기가 꺼려지니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소송 신탁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채권 양도 같지는 않고 그러면 이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받아야 될 만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밝혀져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소송 신탁을 위한 채권 양도는 무효라는 것이 성립된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좀 더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필요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법적으로 증여세라든지 또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이 소득세 탈루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성공보수 채권을 양도할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이 대통령의 김 실장에 대한 현금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냈는지가 좀 더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고요. 또 소송에서 받아낸 2천만 원 상당의 돈이 최종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갔다면 이 당시 이 변호사 수입으로 이 정식으로 잡히지 않아 탈세 의혹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 당사자들의 설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김현지 실장 측은 저희 TV조선 취재진이 어떤 경위로
성공보수 채권을 양도받았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TV조선이 단독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이던 2003년,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받아야 될 성공 보수 그리고 수임료에 대해서 이제 그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의 당사자로 김현지 지금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료 성공 보수 채권을 김 실장한테 넘겨주고 김 실장이 그 채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그 돈을 받아내는 지금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저희가 취재한 그 법조인들은요, 대부분이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왜 채권을 양도했는지 그 경위가 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실제 성공보수를 받아냈다면 그 돈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의 돈일 텐데 김현지 실장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이 대통령한테 그 돈이 간 건지 그렇다면 둘 사이에는 어떤 또 다른 어떤 계약이라든지 합의가 있었던 것인지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이 갔다면 그렇다면 결국 탈세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의 소득세 탈세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김현지 실장이 그 돈, 그러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김현지 실장이 받았다면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를 한 게 되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증여세는 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김현지 실장은 저희 TV조선 취재진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국정감사에 김현지 실장이 출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된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신을 둘러싼 뭐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해명을 하고 털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뭐 TV조선이 권력 감시 차원에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김현지 실장을 V0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V0라고 일컬어졌던 김건희 씨의 관련된 이 사건 때문에 특검 수사에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까? 자기 방송도 없이 이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총무비서관으로 국회에 국정감사에 나온다 그랬으면 일이 이런 식으로 증폭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임기 내내 대통령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저 2003년에 저 소송 그 성공 보수를 대신 받은 거와 관련해서도 당시 이재명 변호사로서는 나름대로 무슨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사정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성공 보수를 받는 사람이 당시 무직의 정규직도 아닌 김현지 씨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그렇게 질문을 제기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이거는 아마 일반인들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는 차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깨끗하게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